매출과 이익은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익률이 얼마나 회복되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적은 좋았는데 이익률이 얼마나 원래 평균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실적 관련돼서는 뭐 전혀 걱정할 건 없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네,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2차전지와 관련돼서 인터뷰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원래 전업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전업투자자고 지금 한국경제TV 고정 패널로 나가고 있고 주식 관련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2차전지에 관련해서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2차전지가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올해 2차전지 1분기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이제 어떨까요? 네,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섹터든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직선형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올라가다 또 조정 주고 또 올라가다 조정 주고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고점 대비 30% 빠졌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꺾였거나 2차전지의 어떤 성장성이나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단지 가격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이 첫 번째 표를 가져왔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15.4% 올랐고 코스닥이 27.4% 올랐는데,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7개 평균 기업들의 수익률이 1월달 대비해서 51%를 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2배 넘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는 대부분의 코스닥에 속해 있는 2차전지 업체들이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을 올렸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2차전지 관련된 그 기업들의 수익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많이 세분해서 쪼개서 보셔야 될까.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고요. 보시면 양극재하고 원자재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원자재 같은 경우도 원자재 평균 수익률은 148%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148%를 원자재 1등,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416% 수익 내면서 지금 거의 원자재 평균을 150% 가까이 올렸고요. 양극재도 보시면 평균 수익률이 111%인데 이 양극재 111% 수익률도 지금 양극재 수익률 1등이 코스모 신소재거든요.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1월달 대비해서 257%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 종목, 에코프로랑 코스모 신소재 두 종목이 지금 원자재랑 양극재 평균을 올려놨고요. 그 밑단에 이제 소재단에서 보시면 음극재 도전재는 30%, 전액은 15%, 분리막 41%, 장비 4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다 올랐다고 하는 건 좀 맞지가 않고요. 2차전지 밸류체인별로 수익률이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났고, 수익률 극명하게 차이가 난 것도 풀어서 얘기하면 1등 기업들이 거의 다 전체 수익률을 평균치를 땡겼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MDD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최고점 대비 얼마나 현재 주가가 빠졌는지 여부거든요.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지금 22%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20% 빠졌는데,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7개 평균이 36%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진 거예요. 최근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시면 아까 가장 2차전지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원자재랑 양극재의 1등 종목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 빠졌고, 양극재 1등 종목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6%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배터리셀 관련돼서도 배터리셀의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올랐어요. 보시면 뒤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평균 수익률이 22%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반대로 보시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MDD가 고점 대비 얼마나 주가가 빠졌는지 여부인데 7%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차전지가 다 조정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조정받았지만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밸류체인별로 더 많이 빠진 밸류체인이 있고 덜 빠진 밸류체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체인별로 굉장히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셀 1등인 LG엔솔은 7%밖에 안 빠졌고요. 고점 대비.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는 고점 대비 6%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고점 대비 37% 빠졌는데 윤성 FNC 같은 경우는 13.8%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배터리 이 밸류체인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지수, 평균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밸류체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초과 상승 나는 밸류체인 중에서도 1등 기업에 투자하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하락폭을 줄일 수 있다. 그게 요 수익률 현황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보는 기대치랑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잘 나고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2차전지가 올라온 거는 사람들의 기대치도 엄청 높았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같이 높았던 거죠. 근데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견조한데 사람들의 기대치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자체에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문제가 없고, 단지 주가가 빠져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언제인지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다시 예전의 전고점을 다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1분기 이제 집중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실적 발표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전반적으로 실적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네.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익이 다소 시장에서 얘기하는 컨센서스, 시장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이익이 다소 꺾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소재 업체들의 1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라서 그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있어서 영업이익은 다소 꺾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1분기 실적 대부분의 업체들이 굉장히 선방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시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6,330억이 나왔고 매출은 8조 7,470억이 나왔는데 굉장히 실적 잘 나온 거거든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분기별로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1분기 실적에 IRA 세액공제가 1,003억이 포함이 됐거든요. 처음 포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연간으로 8천억에서 1조 정도 올해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IRA 세액공제로 들어오는 거는 그냥 현금이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이익률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6%인데 지금 7.2%까지 올라가고요. 네. 전체 연간으로 보면 아마 2023년 LG엔솔 영업이익은 아마 9%대 후반에서 최대 잘 나오면 10%까지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률에 좀 주목을 하자. 그리고 매출과 이익에 그 상향하는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 보시면, 에코프로도 작년 1분기 때 530억대 이익 나는 회사가 1824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죠. 네. 그 다음 매출도 6,800억대에서 2조 644억, 그러니까 200% 넘게 증가했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잘 나왔는데 그거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자회사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4개의 자회사, 핵심 자회사가 모두 잘 나왔어요, 실적이. 네. 그래서 굉장히 견조한데, 문제는 작년 1분기보다는 영업이익률, 작년 1분기에 7.9%에서 지금 8.8%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는데 2분기나 3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다소 떨어지잖아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 요인이나 계절적 비성수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2분기랑 3분기에 저 13.8%, 저 정도 13%대의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가 눈여겨봐야 될 체크포인트고요. 매출과 이익은 모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역시나 매출과 이익에서 거의 다 100% 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다만 여기도 에코프로 BM도 핵심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5.3%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연간으로는 7%를 예상하는데 에코프로 BM 영업이익률이 다소 꺾인 거는, 에코프로 BM도 안타까운 거는 100% 다 전기차용 양극재 소재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동공구라든지 뭐 이바이크 여러 가지 뭐 그 기타 전기차 외 기타의 그 양극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 부분이 네. 이제 2분기, 3분기 갈수록 얼마나 실적이 회복되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저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근데 에코프로 BM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LG화학도 보시면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랑 첨단 소재의 이익의 합이 올해 처음으로 아마 석유화학 사업부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넘었을 전망이에요. 그래서 석유화학 사업부가 보시면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1660억 작년 4분기에 적자였다가 엄청나게 적자 폭을 줄이긴 줄였어요. 근데 여전히 적자죠. 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돼야 되고,
다만 이제 3분의 1 줄었다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첨단 소재 주황색 부분 보시면 작년 1분기 때 1,540억에서 2,030억으로 사상 최대 또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LG화학의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 평균 영업이익률, 아까 에코프로벤 보셔서 알겠지만 5%대 후반에서 6%대거든요. 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영업이익률이 8%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 그 높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 2분기나 3분기에도 네,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매출은 2배 넘게 증가했죠. 네. 근데 영업이익이 꺾였죠.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100% 2차전지 소재가 아니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철강 뭐 내화물이라 그래가지고 철강에 들어가는 이제 부산물 라임 케미칼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라임 케미칼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철강 업황이 그 철저하게 철강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데 2년 동안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놨던 거를 공급을 대폭 줄이면서 포스코 자체의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철강 소재, 이 라인 케미칼이나 이런 내화물 소재 쪽에서 조금만 실적이 회복되면 이 영업이익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1.8%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원자재를 사갖고 와서 쓰면 가장 좋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원자재를 사오는 게 아마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올해 2분기나 3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지금 1분기 때 실적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서 그냥 산 비싼 소재를 갖다 쓰니까 저렇게 영업이익률이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계속 분기별로 작년 3분기부터 계속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5조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3,223억 대비 15% 이상 증가해서 지금 3,700억 대거든요. 근데 이것도 삼성 SDI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의 한 8%, 9% 나오는데 그 8%, 9%대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는지. 근데 삼성 SDI는 LG엔솔보다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의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네. LG엔솔은 전기차 배터리가 거의 7, 80%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삼성 SDI는 60% 미만이거든요. 50% 초중반이니까 네. 상당히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비전기차용, 그러니까 뭐 IT 소재라든지 전동 공구라든지 아까 그런 쪽이 훨씬 더 영업이익률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삼성 SDI의 영업이익률은 전기차에 대한 포지션이 매출 비중이 커지면 당연히 삼성 SDI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분기별로 매출은 계속 막대형으로 계속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매출 1,905억이면 전년 1분기 대비해서 100% 넘게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상 최대 매출은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깎였다. 그래서 영업이익 깎인 거는 코스모 신소재도 100% 전기차 소재가 아니라 그 MLCC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해가지고 MLCC에 들어가는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게 매출 비중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이 얼마나 이 벌크업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MLCC가 사실 IT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차량 전장에도 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장용 수요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전장용 수요가 좋아지면 이것도 코스모 신소재 이 IT 소재 쪽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좀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은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익률이 얼마나 회복되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적은 좋았는데 이익률이 얼마나 원래 평균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실적 관련돼서는 뭐 전혀 걱정할 건 없다. 네.